안녕하세요. 7월 2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상 보시면 다우지수 0.9%, 나스닥은 0.8%, S&P 500은 0.7%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 다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양호한 흐름 이렇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가 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보안 관련주 쪽이 시간 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좀 생겨서, 기술주들이 좀 낙폭이 큰 영향도 있고요. 바이든,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방산 쪽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약바이오도, 트럼프 쪽은 그래도 좀 유리한, 좀 종목이다,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소폭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소폭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도 대부분 다 하락을 많이 했어요. 금 가격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 가격 1%, 그리고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정도 빠졌고요. 곡물 가격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었을 때 원래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여행업종하고 항공주인데, 글쎄요, 요걸로 크게 갈진 모르겠는데, 뭐 작은 이슈 정도는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뭐 제외는 했습니다. 자, 눈여겨서 보실 게 비트코인인데, 어느새 또 9,4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일봉상 보시면 직전 고점 1억대까지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요것도 이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고,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더리움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500만원까지는 안 올라왔고요. 그 뭐, 알트코인, 월드코인도 좀 중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우리나라 코인, 크게 눈여겨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실 텐데, 지금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줬었던, 사이버인데 싸워오버라고 썼네요. 사이버 보안회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테크 중심 주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바이든이 대선 캠프에서 좀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주말 동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계속 뭐 유지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다라는 또 이슈로 지수 하락을 더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는 계속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재, 뭐 미국 중심의 뭐 정책을 좀 계속 필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중심에서도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요. 빅테크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보조금 삭감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 자리도 깼고요. 밑에 이제 61선 자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61선인데 올해 들어서 한번 61선 자리를 깼는데 요걸 또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뭐 크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꺾였지만, 그래서 어디서 좀 반등 나올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증시가 먼저 반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갭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양봉으로 좀 마감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주말 동안에 2차전지 관련주 쪽도 썩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관심 뉴스에는 좋은 내용들만 대부분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악재 내용은 올려드리지 않는데 2차전지 이제 기업들, 특히 LG 엔솔 일단 미국에 공장 짓는 걸 좀 보류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갭으로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 820선 자리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목요일날 저점을 좀 이탈한다, 여기가 812포인트 정도 되는데
요거 이탈하면 그냥 800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행히 그래도 목요일날 양봉 마감해서 이거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거까지 시나리오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저항대까지는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밀리면은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 하방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이 하방에 대한 지지, 이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전에 저항선 자리, 요런 자리를 지지했는데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가면은 또 하방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요.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한동안 좀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좀 큰 호재가 나오면은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한동안 반등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니까 하락할 걸 다 빠지고 안 좋을 거 나와서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요거 눌린 거에 대해서 뭐 못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빠질 대로 빠진 다음에 올라갈 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포심에 투매를 하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또 무서워서 또 못 사요. 그리고 나서 한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나오면은 뭐 다시 밀렸을 때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여기서 매수해야 돼요, 물타기 해야 돼요,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서 충분히 지지하는 거 보고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되니까,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차라리 좀 어차피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비만치료제는 매일 상한가, 뭐 급등 종목 나오죠. 지금 DXVX가 뭐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이제 상한가 이틀 동안 들어갔고, 펩토론도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라파스는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올라간 게 있으니까 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삼천당 제약도 꾸준하게 좀 올라오긴 해요.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금요일날 펩토론하고 DXVX인데, DXVX는 뭐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라서, 저는 펩토론이 아무튼 기술 뭐 일단 이전 이런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들 한국 PNC도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고,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고점 자리 뚫고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뭐 의료 AI 쪽 보로노이나 JK도 금요일날 흐름 좋았죠. 13% 올랐고, 보로노이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루닉과 뷰노 이런 종목들도 아직 거래대금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 나와서 올라와 주면은 하반기에는 일단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슈는 바이오 이니셔티브, 요거 7월달 윤 대통령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정도는 나와야겠죠? 다음 주는 이제 3일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 시추 관련주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쪽도 흐름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보셔야 될 가격, 비트코인 말씀 좀 드렸죠? 9,400만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 관련주인데 갭으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밀리긴 했는데, 뭐 대장주는 일단 STO 쪽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쪽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갭으로 10% 이상 뜨지 않으면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 일정이 좀 있어요. 일정이 25일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있으니까 아침에 좀 갭만 높게 안 뜨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뭐, 주말 동안에 좀, 뭐, 나왔었던 뉴스, 이슈, 뭐,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한국의, 호주의 항공편 결항되고, 우리나라도 뭐, 제주항공 쪽,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 복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좀 뚫린 게 아니냐. 그래서, 보안 업종들이, 시간으로 대부분 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요거의 시총이 좀 낮아서 그렇게 썩, 예,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 없을 땐 요런 쪽이 그냥 바로 자금 들어오면서 작은 금액으로도 상한가 만들 수 있거든요. 단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총 작은 종목들은 비중을 좀 크게 실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센즈랩. 일단 완전 바닥권이긴 한데, 시총이 한 1100억 정도 돼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여기서 좀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가 자리 지지되면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간혹 요런 종목들이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6일날, 3월 26일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한 1000억 넘게 터졌어요.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기서 지금 1000억 정도 터지면. 근데 거래대금 없이 그냥 빵 뜨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충분히 나오는지 보고 일단 대장주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세 종목 보시면 센즈랩, 모니터랩, 그리고 SGA 솔루션, 요 종목이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SGA 같은 경우는 동전주에다가 시총이 300억이에요. 그리고 모니터랩은 시총이 500억이에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이제 상한가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솔트웨어, 한싹, 그리고 포시에스, 그리고 라운시큐어, 이렇게, 일단은, 시간으로 좀 올라가고요. 저는 일단 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센즈랩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일단 갭이 너무 높게 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쉽게 매매는 안 될 것 같고, 대장주가 된다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이슈가 더 이어진다면은 그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예, 젤렌스키 전쟁 후에 러시아와 첫 협상 의향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화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이제 전쟁 자금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고, 뭐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금 달라, 이렇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야겠죠. 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버티만큼 버텨봤다. 예,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이제 전쟁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에 열리는 2차 평화회의에서 이제 러시아도 참여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이제 재건 관련주가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설 쪽이 많이 올라갔고, 뭐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지금은 이제 몇 종목 없는데, 아마 요 이슈 될 때쯤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뭐 전선 쪽도 다시 갈 수 있고, 뭐 지뢰 제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엮였었거든요. 도로 간다라고 했고, 뭐 아스팔트 관련주 쪽, 요런 쪽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그때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최근에 좀 거래대금 들어왔던 종목들, SY 스틸텍, 휴림 네트워크스, 삼부토건, SY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뭐 그나마 좀 대장주를 보시는 게 낫긴 해요. 예, SY 스틸텍은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이고, 시간으로 1.8% 정도 밀렸지만 요거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뭐 고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고점 뭐 확인하러 가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효림 네트워크스는 예, 투자 경고 종목인데 뭐 그런 거 예, 무시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죠. 200억 정도로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거래대금이 적어서 저는 이런 종목은 약간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그리고 SY 이렇게 있는데, 삼부토건은 예전에 대장주였어요.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일단 박스권 자리 1,800원 자리를 한번 올라와서 2,000원까지 올라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많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좀 시작하면은 크게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형 레벨 4 플러스 자율주행차 내년 나온다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쪽 테슬라의 중국 쪽 로보택시 해서 이슈가 좀 됐다가 좀 말았죠. 테슬라 밀리니까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단 뭐 내년쯤부터 해서 이제 상용화 된다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나오지 않고 현대 쪽에서도 아직은 어떤 자동차에서 뭐 만든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잠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기사 내용은 뭐 내년 나온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기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4% 정도 밀려서 좀 크게 영향을 좀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체크 정도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라닉스 그리고 라이콤, 라이콤이 원래는 좀 대장주였습니다. 라이콤이 좀 대장주였고, 직전에 이제 지지선 자리에서, 약간 좀, 지지는 나와주긴 했는데, 확실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콤, 그리고 라닉스, 그리고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닉스가 시간으로 한 3% 정도 좀 올랐습니다. 자, 유한양의 미국 FDA, 유럽, EMA 승인 기대하고 있다. 이게 8월 22일 정도까지인데, 일단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차트 정도 좀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쪽은 트럼프 수혜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은 뭐 아직 확실하게 되진 않았는데 9월 달에 한번 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뭐 유한양하고 오스코텍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지만 좀 잘 돼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이 8월 달인데 중간에 뭐 호재 뉴스 띄우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요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스라엘 후티 근거지 보복 공습, 가자 전쟁에서 첫 예멘 직접 타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장중에 나왔으면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 좀 보면서 좀 판단할 텐데, 요거 지금 주말 동안 나온 내용이라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일단은 뭐 해운주들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금요일 날 글로벌 해상운임 지수를 봤었을 때 일단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세가 될 수 있는데, 요 전쟁에 대한 이슈는 뭐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유가 상승 관련주가 갈 때가 있고, 근데 아까 유가가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산주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에 기사 갖다 붙이면서 뭐 이슈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니까, 일단은 직전에 뭐 올랐었던 거는 해운주니까 해운주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X 그린 로직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죠. 아침에 좀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이 있는데 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안 좋게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많이 공략을 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21선짜리 눌림목이라든지 뭐 짧으면 한 11선, 5일선 눌림목 이런 걸 좀 잡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요. 매매 자체가. 시장이 힘이 있으면은, 상승장이면은 이런 눌림목 자리가 되게 공략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시장이 약하니까 눌림목 자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웬만하면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종목이 이제 다음에 확실히 좀 오를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을 좀 보고 있고, 테마주 쪽에서는 그날 그래도 일정이 좀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보고는 있는데, 확실한 수혜주라고 좀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직 시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뭐 지금 뭐 어떤 걸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시작인데 뭐 7월달 시장이 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치기도 하고 많이 힘든데 뭐 이런 시기에 또 잘 이겨내시고 저도 좀 힘든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또 힘든 것들 많이 있는데 뭐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기운 내시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